제가 금요반에는 처음 와요. 우리 양혜숙, 서은혜, 그리고 김효은, 김미라 리더님이 계시는 이 방에, 이 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새해 첫 미팅부터 제 강의로 이렇게 열어주신다니 제가 너무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끝나는 시간이 12시인가요? 12시? 진짜 타이트해서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담아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생일이었어요. 1월 1일에 태어났거든요. 네, 저희 엄마가,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새해 첫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더니 저를 낳으러 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늘 새해가 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생일 축하예요. 근데 저에게 진짜 인생 최고의 선물,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진짜 최고의 선물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아메이가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오빠. 나 만날 때 가위 자주 눌리더니 미용실 차렸네. 그렇게 됐어.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걸 알고도 여기 온 거야? 나 오빠 깨끗이 잊었어. 아무 미용실이나 왔는데 우연히 너 만난 거야.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머리 좀 해줘. 이 시간에 사람 없는 거 알고 온 거야? 알고 온 게 아니고 왔는데 손님이 없네. 매일 070으로 전화하던 것도 오빠보다. 그건 여론조사고. 대체 유부녀가 뭐가 좋다고 이러는 거야? 아,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오빠, 나 많이 변했어. 그 오빠가 기억하던 김고은 닮은 이수지 아니야. 그래. 네가 김고은 닮았다고 혼자 얘기하고 다녔었지. 아저씨 사랑이야. 그래. 이따 살속에 깊은 살속에 김고은 아직 예쁘다. 오빠가 나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 오랜만이다. 진짜 내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머리 좀 해달라니까. 진짜 레알 다 걸고 머리만 하러 왔다고? 머리만 하러 왔다니까. 뭐 삭발이라도 해야 믿을래? 빌려줄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이거 봐. 오빠 지금 꿍꿍이가 있잖아. 내가 무슨 궁금했어. 나 유부녀야. 결혼한 유부녀라고. 나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없어? 머리 해줄 수 있잖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깊은 공감이 됐어요. 제가 아메이를 전달하러 가면 다 이 여성 배우 같은 반응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분의 기회를 주러 왔는데 뭔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제 얘기를 이상하게 꼬아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구, 저 동그란 바퀴를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네모 바퀴를 끌고 가는 저 분들에게 이 동그란 바퀴로 갈아 끼면 삶이 달라진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 바빠요. 나 괜찮아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 지금 열심히 사느라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로 저를 이렇게 배척하고 거절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답답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에겐 정말 큰 영광의 시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성과가 더뎌요. 왜냐하면 도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뼛속까지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처음 보신 분 많으시죠? 그래서 저의 소개를 잠깐 넣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대기업 다니고 이렇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 2명이 있었던 평범한 그냥 주부이자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만남의 축복으로 만난 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메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정말 만천하에 제대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는데 이걸 연 거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열었습니다. 제가 삼성을 다닐 때에는 절대 유튜브를 할 수 없어요. 이중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를 함과 동시에 열었던 이 유튜브가 너무 저에게는 되게 짜릿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책도 이렇게 출간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아메이의 진짜 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제 강의에는 좀 질문이 많아요. 굳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사세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 열심히 사는 이유 한두 가지만. 아무도 없으세요? 열심히 안 사세요? 네. 가족을 위해서, 맞아요. 정답이에요. 또 있으신 분? 행복하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을 소소하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열심히 해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열심히 사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 정답은, 그 방향은 다 똑같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 넉넉한 자유시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다음 질문에 yes, no로 혼자 생각해 보시거나 육성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추가 수입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 넉넉하게 수입 많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담았습니다. 나는 안분지족의 마인드로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 이런 분들 가끔 봐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면은 나 추가 수입 없어도 돼. 괜찮아. 나 지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으세요? 절대 싫어요. 내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으니까. 더 어떻게든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어조로 말하는 거지, 진짜로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어떤 책에 나왔는데요. 부자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 힘들다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공한 삶이란 뭐냐면, 재능을 펼치고 영혼을 일깨우고 가능성을 펼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자원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한다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먼저 되어야 한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을 잃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돈이 필요해요. 정말 그거는 팩트예요. 대놓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가난한 건 괜찮지만 나는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고 싶어.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본인이 부자여야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자라는 단어에 치가 떨리거나 부끄럽거나 낯뜨겁거나 이러면은 부자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는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무안공항 사고도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저는 그런 사고들을 접하면 며칠간 잠이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런 일들의 경험하신 분들의 가족들은 어떨까?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은 아니지만 되게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눈물도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예고 없이 오는 그런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오는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로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 잃어도 삶에 지장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지금 내가 일이 없어도 삶에 지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흙수저와 금수저, 도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금수저들은 지금 일을 그만두어도 살 수 있죠. 그런데 흙수저나 평범한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삽질을 해요.
삽으로 계속 퍼다 나르는 거죠, 흙을. 근데 금수저들은 포크레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 시스템으로 삽질을 100번, 1000번 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미래에까지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아둘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메이가 이런 포크레인 같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대안 있으세요?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대안이 확실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아기들은 120세에서 140세까지 산다는 통계가 이제 분명하게 나왔고요. 심지어 2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굵고 길게 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굵고 짧게 살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오지 않는 한. 그래서 노동 수입 외에 생각한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동 수입은 자영업, 직장생활, 전문직,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노동 수입이에요. 내 몸을 갈아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내 시간을 써서 할 수 있는 거,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다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이 아닌 일을 찾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찾아야 미래에 내가 아프고 일을 못하는 순간에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동 수입 근로소득자로 한 6, 7년을 살았어요. 7, 8년 살았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선물은 아픈 몸이었습니다. 희한하게 몸이 아파지더라고요. 너무나 피곤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느낌? 매일 똑같이.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부족한 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뭐 누구 잠깐 만나러 갈 시간도 없고 주말에 쉬기에도 바쁘고 모이지 않는 돈. 희한하게 돈이 모이질 않아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월급 통장은 진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는 돈이었고 스트레스가 끝이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랑 저랑 너무 안 맞고 뭐 후배랑 안 맞고 이러면은 어떻게 내칠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못 챙긴 데서 오는 허무함과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기가 2살, 1살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근데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다 돌보고 저는 애들 자는 거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허무하고 미안했는지. 근데 열심히 내가 산 것밖에 죄가 없는데 다람쥐 쳇바퀴 같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돌아도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다른 대안이 없을까 생각만 했던 거죠. 가난은 모든 결정권을 빼앗는 도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거, 애들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는 거,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이런 거를 전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가난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가난하면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힘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입장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막 사원증도 너무 자신 있게 막 걸고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나 여기 다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있어 보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퇴사가 꿈이 되잖아요. 너무나 나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퇴장이 정말 초라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나갈 때 아무도 나를 뭐 격려해주거나 그런 사람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잘리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끝이 있는 게 확실한 게 재정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게 바로 직장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곳에 와서 그리고 이 두 분이라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이분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이 위너스 그룹의 대표 김종수 스폰서님 그리고 홍진 스폰서님이신데 이 남자분은 대기업을 부사장까지 하셨다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 직장 생활도 30년 해보고 아메이도 30년 해봤지만 아메이만한 일이 없다고 저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일을 20, 30년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장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경우예요. 직장은 20, 30년 할 수 있어요. 누가 돈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사업을 한 아이템을 20, 30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20, 3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이미 입증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3년이나 5년 내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만두는데 아메이는 트렌드도 타지 않고 꾸준히 애용자들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추가 수입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까? 바로 자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 수입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 수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산 수입을 잘 설명하는 표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동산 투자가의 책에 나오는 이 사사분면이에요. 이 사사분면은 현금 흐름을 말해주는 사사분면인데요. 이 연두색 분면에 있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나 자체가 일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사분면은 제가 있었던 삼성이라는 직장은 내가 어떤 기업 오너의 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셀프 인플로이드 여기는 내가 그냥 기계예요. 나 일하는 기계가 돼야 돼. 내가 멈추면 돈도 스탑.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정적으로 가난하거나 불안정한 부를 가져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안정적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부자가 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공무원은 추가 수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랬죠. 윤정아, 너는 일을 꼭 해야 돼. 그리고 절대 공무원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난하게 살 건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이 폭이 너무 심한 그런 불안정한 부를 가질 건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속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소유하고 활용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상속까지 되고, 그리고 여기 속한 사람들은 전 세계 5%밖에 안 되는 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는 E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S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B 사부면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수입은 자산 수입인데, 자산 수입의 특징은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나오는 돈이고, 그리고 끊기는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돈이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만드는데. 그치만 보상도 오래 받는 그런 일입니다. 자산 수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금, 부동산, 월세, 금융자산, 저작권, 시스템, 사업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산 수입의 특징은 내가 노동하는 시간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당 얼마 받고 월급, 주급, 1급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시간을 얼마 투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라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지렛대 원리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내 힘은 100kg도 거뜬히 들 수가 있는 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이 레버리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미팅장이기도 하고, 이 위너스 그룹의 문화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메이를 사업을 점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엔 저 혼자였죠. 근데 2명이 되고 4명 되고 8명 되고 100명, 1000명이 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때문에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들은 거를 이렇게 종합했을 때, 내가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혹시? 다 알고 계시나는 거죠? 네. 아메이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제가 막 어렵게 말했죠. 막 시스템, 레버리지, 금수저의 도구 말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마트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트를 바꿔 쓰는 것이 시스템화가 돼요, 나중에는. 제가 아메이가 마트인 거를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마트에 갔을 때, 실제로 오프라인 마트에 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카트가 있네? 영수증을 주네?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네?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나는 아메이는 뭔가 회사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창고형 회사. 근데 막상 갔더니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평범한 마트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와 다른 차별점은 조금 예쁘다는 거. 그리고 제품이 너무 고급지다는 거. 그게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제가 검색 포탈에 썼더니 이렇게 쭈르르륵 연관 검색어가 떴어요. 근데 저런 연관 검색어들은 제가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뜬 거예요. 근데 저게 왜 뜰까요? 유명하고 잘 팔리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저렇게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메이 나 싫어, 아메이 난 안 해 이렇게 말해도 제품은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마트라는 거.
근데 아메이는 특별한 마트죠. 자산을 만드는 마트이기 때문에. 일반 마트는 자산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그냥 소비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알고 많은 분들에게 아메이를 막 자랑을 했잖아요. 아메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너무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어떻게 왜 갑자기 웃으시죠? 이 웃길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브로콜리를 어떤 할머니가 팔고 계셨는데 볼로케리라고 써놨더라고요. 참 해석이 참 특별하시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할머니는 부르클이래요. 괜찮은 부르클이. 근데 부르쿠라라는 것도 팔고 계셨고 또 어떤 할머니는 부록거리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부록을 걸어놓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보리꼬리를 또 팔고 계시고 마지막 이 할머니가 진짜 대박. 브로코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다 똑같은 브로콜리를 먹고 있지만 다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구나. 아메는 하다못해 이런 브로콜리도 그런데 아메는 얼마나 심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눈높이 사업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는 마트인데 이런 마트와 다른 차별점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도 있지만 돈을 준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놀랍게도 역사가 가장 오래됐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이런 마트랑 비교가 안 되는 마트입니다. 제가 이런 미팅장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메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기회를 주는 일인지, 그러면서 제 눈이 까막눈에서 시각이 이렇게 눈이 열린 거죠.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16년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뿌리 깊게 박혀왔던 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근로소득자의 사고방식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업가 마인드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서 기억했던 3가지 문장이 바로 이건데 첫 번째, 우리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1억을 벌고 있어도 한 달에 그거 임시 수입이에요. 2억을 벌어도. 내 수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을 점검하게 됐어요. 내가 삼성을 다니면서 몇 천씩의 연봉을 받아도 그거 언젠가 끊기는 거구나. 유지되지 않겠구나. 두 번째,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 이 시대를 현실 점검을 하게 됐어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10년 전, 20년 전의 아이템과 지금 아이템이 너무 다릅니다. 세 번째, 끝이 좋은 인생을 위해서 시간에 적금을 드는 내 삶의 방향성을 검토하게 됐어요. 내가 시간을 아무 때나 쓰고 대충 쉬고 놀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익하게, 유용하게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에 꾸준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바뀌지만 아메이 사업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팔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분이 홍진희 스폰서님이신데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되게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저 때 너무너무 힘들었었던데요. 너무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하고 정말 그냥 어디 구멍에 숨고 싶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시더니 자기야 어디 식당으로 와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셨는데 그 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였거든요. 근데 그 비싼 스시를 저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우느라고.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를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시고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해주시고 케어해주시고 이런 스폰서님이 저의 스폰서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함께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찐 가족처럼 피만 안 섞였다 뿐이지 호적이 없는 가족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매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 수입이 되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다. 그러나 가난의 대를 완전히 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아메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추가 수입을 만들 거면 똑같은 일 하지 말고 속성이 다른 일을 하는 게 남는 장사 아니냐 이거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20살부터 읽었어요. 저 보도셰퍼의 돈은 20살 때 읽은 책이고요. 이것도 20대 초반 쭉 그렇게 읽었는데 저 보도셰퍼의 돈을 읽으면서 와 대박.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뭘 적용하고 막 일기 쓰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걸 한 5년 정도 쓰다가 관뒀어요. 아, 살다 보니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도구가 없어. 나 어차피 직장 생활 할 거고 이거 적용 못 해. 이러면서 제가 처박아 뒀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아메이 미팅장에 왔더니 어머, 아메이라는 그 도구가 저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네? 그래서 여기 있는 자기계발서가 제 삶에 다 살아 움직이게 됐어요. 적용을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구가 없으면 다 마취일 뿐이에요. 그 순간만 기쁜 거지 그 마취 깨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책을 읽으실 때 내가 가진 아메이라는 도구랑 접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 접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이렇게 물통을 떠다 날르는 소득,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소득. 자산소득은 시스템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저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내 노동시간과 관계없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소득을 가진 분들은 기업가, 사업가, 전업투자가, 금수저, 네트워크 마케터 이런 분들이 있겠죠. 제 책에 이런 그림을, 예쁜 그림을 넣었는데 우리가 B 사분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사업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시스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시스템 없이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자영업이에요. 사업은 반드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게 시스템적인 수입이 되냐. 우리가 생필품을 평생 소비를 하죠. 전쟁이라도 쓰죠. 근데 그 생필품을 평생 쓰는데 그게 누군가는 누구한테는 평생 소득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 소득이 나한테 온다면 너무 좋겠죠. 평생 누군가가 쓰는 생필품 소비가 나한테 소득이 와. 그 구조를 만든 게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아메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잘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광고하고 유통을 하게 권한을 줬어요. 그 광고 유통을 한 만큼의 일부의 매출의 일부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입의 원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생 소득자 영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 소비를 할 때 내 소비 규모는 작잖아요. 뭐 한 달에 많아봤자 30만 원, 50만 원 쓰겠죠. 한 가정에서 생필품 쓸 때. 근데 그걸 나 혼자 쓰는 거는 소비가 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제품을 바꿔 쓸 가정을 여러 가정을 만들면 나의 팀이 생겨요. 그 팀을 키우면 키울수록 내 수입이 확장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제품을 바꿔 써보고 이런 기회가 있다고 알려보고 팀을 만드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렵게 말 안 하고 있죠, 저.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둘 다 애용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애용자 네트워크가 결국은 자산이라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애용자 네트워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커지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아메이 마트를 한번 써보자. 생필품이니까 뭐 정기구독 해보자. 뭐 제품이 별로면 환불하면 되고 3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주니까 대박이네. 다른 회사는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메이는 3개월이나 시간을 준다니 내가 충분히 써보고 싫으면 반품하면 되겠다.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도 싫으면 반품하시면 되고요. 좋으면 혼자 쓰면은 단순 소비자가 되시는 거고 같이 쓰면 그게 바로 사업입니다. 진짜 별게 없어요.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뭐 사업가의 루트로 따로 가입을 하거나 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메이 소득은 지금 현재 누구나 시작이 가능하고요. 경쟁이 아닌 창조, 윈윈 사업이에요. 이것도 어떤 자기계발서의 어떤 발췌를 한 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잘 할 때 그때 가능성이 열린대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딴 기회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치약 바꿔 쓰고 세제 바꿔 쓰고 뭐 유산균 바꿔 먹어보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바꿔 써보면서 우리가 부의 길로 가보면 어떨까.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방법이 진짜 찐이다. 경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오른 사다리를 부숴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홍진희 스폰서님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겁니다. 아메이 안에는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스폰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에요. 간도 쓸개도 다 주는 사람입니다. 스폰서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플레이를 이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한 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하시던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적에 인맥이 넓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그렇죠. 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메이 관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모르던 사람들이 구축된 그런 그룹들이 더 오히려 커뮤니티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실 그 다단계 판매뿐만이 아니고 방문 판매라든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인맥이 좀 넓은 사람이 장사를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좌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맥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영업을 못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심성이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심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남을 좀 배려하고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의 어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커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뭐 비즈니스적인 스킬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니까 나 잘할 수 있겠죠. 심성하면 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많아야 되거나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마트 바꿔서 인생 후반전 준비할 수 있는 연금 만들어요. 우리 같이. 저분은 뉴트리라이트라는 단백질 강의 들으셨겠지만 그 단백질이 뉴트리라이트사 아메이즈 자회사 아메이 안에 있는 영양제 브랜드인데요. 그 뉴트리라이트를 창립하신 칼렌보그 박사의 아들이에요, 저분이. 근데 저분께서 신문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뉴트리를 어떻게 처음에 전달하게 됐냐면 할머니한테 제품을 줬는데 할머니가 내가 몸이 좋아지면 내가 전달해 볼 테니 조금 깎아줘라 그랬대요. 그게 바로 이 다단계, 소위 다단계 입소문 마케팅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용 쥐라는 거죠. 내가 먹어보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누가 사겠냐. 우선 내가 먹어보고 좋아져야 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의 몸과 얼굴이 곧 제품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먹어보고 써보고 사용해보고 좋아서 내가 변하면 그게 바로 그냥 입소문이 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메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내 인생의 플랜 B로서 물가 연동이 되고 인세 같은 소득이 되고 세금 없이 내가 지정한 상속자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고 무한대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두 분이 창립자세요. 저 두 분이 창립을 하시고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주셨고 또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트럼프 정부 때 아메이 가문의 맏며느리가 또 교육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저거는 상공회의소 의장으로 저 스티브라는 그 회장님께서 2번이나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제이 벤 앤델 회장님도 상공회의소 의장을 한 번 하셨어요. 그 상공회의소는 미국 상공회의소는 300만여 개의 기업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의 리더를 했다는 거는 아메이가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아메이는 1959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NBA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빌 게이츠도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안 차렸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유명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안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시선이 일반인들과 다른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계신 거고요. 저 DSN은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고 해서 매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그룹의 매출 순위를 내는 통계 단체예요. 그런데 항상 아메이가 매년 1위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과 워렌 버핏 두 분 다 아시죠? 특히 리처드 브랜슨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사업가인데 저분이 이제 제가 두바이 아메이 여행 갔을 때 저분을 직접 뵀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정말 저희에게 기대 이상의 여행을 주는 회사인데 저분을 초청해서 저분의 강의를 듣게 될 줄이야 제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분은 저랑 성격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되게 재기발랄하시고 창의적이고 이러신 분이고 이 워렌 버핏은 되게 뭔가 뚝심 있고 뭔가 한 길만 가는 외골수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이 정말 반대예요. MBTI가 서로 반대더라고요. 완전. 그쵸. 딱 반대인데 이 두 분의 그래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포춘지에도 모든 투자가의 꿈이자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있고 견실한 현금 흐름이 있고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아메이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다 싶으시면 SBS나 EBS에서 이 제목을 검색하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통에 있는 돈을 우리가 소비자가 그 캐시백으로 받고 그걸로 자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통에 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조강민 리더님도 유통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뿔리는지 그 소비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광고, 총판, 도매, 소매 단지 이 4가지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라 저 광고 총판도 여러 개로 무수히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단계, 30단계,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단계를 다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예요. 거칠 때마다 웃돈이 붙으니까. 근데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해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사는 예전에 그 광고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나 할인점, 인터넷 쇼핑이 저기 들어가면서 소비자가 조금 싸게 700원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에 우리는 이런 거 다 빼고 직거래를 하자. 대신에 회원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팔자. ABO는 회원 가입한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원가를 350원으로 높게 하자. 그러면 제품이 200원일 때와 350원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치약이나 세제를 저렇게 원가를 높이 들이면 정말 고품질의 세제가 됩니다. 고품질 치약이 되고요. 대신에 그렇게 제품이 좋아지니까 입소문이 너무 잘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BO라는 회원들이 너무너무 막 주변에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광고 유통을 대신 해주니까 아메이도 좋고 이분들도 좋은 제품 쓰니까 좋고 그리고 이분들도 돈을 얻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 수익구조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195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전쟁 마치고 막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녔을 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모델이 왔다는 거는 와 미국에서 이제 두 창립자가 정말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발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배척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50원과 700원 요 사이에 있는 35%를 우리에게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게 수익 구조입니다. 이게 제품이 좋다 보니까 생산, 제품 개발, 포장 및 폐기까지 다 한 큐에 아메이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매월 14일 오전에 소비자 통장에 이 캐시백을 입금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 캐시백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을 때 너무 기쁘시죠? 근데 그게 이제 0이 하나 붙고 또 붙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통이 얼마나 거품이 많이 껴있냐. 15만 원짜리 갈색병 아시죠? 화장품, 에스티로더. 그거는 원가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 타사, C, 아마 샤넬인가? 여기 파운데이션도, 샤넬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11,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백화점에 22만 원에 파는 것도 원가가 3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진짜 원가를 많이 뻥튀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원가에서 그대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고 우리가 또 캐시백을 돌려받으니까
돈을 버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2023년 거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매출 애누리로 약 35%를 캐시백으로 잡아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저런 영수증을 줘요. 제가 이 영수증을 보고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영수증을 주네. 근데 제가 그날 세제랑 식이섬유를 샀어요. 사니까 포인트가 저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PB라는 포인트를 그냥 그걸로 캐시백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BB라는 점수치가 또 있어요. 그거랑 같이 계산해서 물가가 오르면 캐시백도 같이 오르는 그런 캐시백을 우리가 돌려받기 때문에 월급은 오르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 내가 받아도 늘 가난한 것 같지만 캐시백은 물가에 연동되니까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캐시백을 계산하는 기초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사업 설명마다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메이로부터 4명이 다 그 달에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폰서도 나도 A도 B도 다 20만 점씩 제품을 썼는데 그때 캐시백이 어떻게 되냐. 스폰서는 스폰서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이 다 내 그룹에 있는 캐시백 매출 전체 PB예요. 전체 매출이에요. 그러면 스폰서는 80만 점이 되는 거고 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60만 점이 되겠죠. 그러면 80만 점은 이 1차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6%를 계산하면 48,000원이 되고 그리고 나는 36,000원. 근데 중요한 거는 스폰서가 48,0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나머지를 다 빼준 나머지 12,000원만 스폰서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는 36,000원이 여기 그룹에 할당이 됐지만 그걸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A와 B의 캐시백을 빼준 나머지 24,000원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스폰서가 먼저 했고 매출도 더 많지만 내가 2명에게 광고 유통을 했기 때문에 나의 캐시백이 더 많다. 그리고 만약에 스폰서가 없다 하더라도 내 캐시백은 동일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입은 사실 여기 계신 김효은 리더님과 서은혜 리더님보다 제가 먼저 했어요. 먼저 했지만 서은혜 리더님, 김효은 리더님이 저보다 훨씬 더 큰 리더가 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해야 할 이유예요. 내가 아메이를 하기 싫은 이유가 내가 얘 좋은 일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나는 너 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근데 너 밑에가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 만얼마 이런 거 너 가져 이러죠. 푼돈 같죠. 그런데 그게 0이 하나 붙어서 용돈이 되고요. 또 0이 하나 붙어서 생활비가 돼요. 그리고 더 커져서 자산, 상속이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마트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마트 바꾸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 수익 구조가 너무 기발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탔어요. 저 상은 어떤 기업에 주는 거냐? 엄격한 혁신 기준과 역량을 충족해야 하고 대규모 전문가 패널 약 3,000명이 7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저렇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선출한 그런 수익 구조가 아메이가 상을 받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상 받은 기업들 보면은 뭐 테슬라나 뭐 MIT나 디스커버리 뭐 제너럴 일렉트릭 유명한 회사들 다 있죠. 근데 여기에 아메이도 1993년에 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이 이렇게 많아요. 처음에는 소비자도 할 수 있는 브론즈 핀,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정도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리고 억대 연봉이 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자유롭게 돈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지고 여행도 막 자유롭게 다니고 시간도 자유로워지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정말 돈이 공기 같아지는 집을 쇼핑할 수 있는 저런 핀까지 갈 수 있고 저 이상으로도 핀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의 한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력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황금알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야금야금 이런 거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그리고 제품을 잠깐 할게요.
아메이 제품은 지구와 사회 환경에도 좋지만 나와 내 가족 건강에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2,000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고품질이고 트렌디하고 웰빙, 웰다잉, 생존을 위한 생필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의 질이 별로면 유통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입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질은 무조건 좋고요. 제가 하도 카탈로그 들고 가서 소비자들한테 뭐 쓸 거 없냐 한번 찾아봐라 막 추천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자꾸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도 찍었어요. 17분짜리 영상인데 처음에 다 찍었을 땐 거의 2시간 정도였거든요. 다 줄인 건데 정말 제가 눈 떠서 아침에 이제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제가 쓰는 모든 생필품이 다 아메이 거였는데 정말 찍을 제품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로 쓸 게 정말 많은 카탈로그를 열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제 파트너 소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면 비싼 아메이 제품이랑 호텔 식사권이랑 옷이나 액세서리나 슈즈나 상품권 중에 뭐가 제일 끌리냐. 여러분들 뭐가 제일 끌리세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고민이 많으시구나. 어떡해. 저희 팀은 정말 모두 다 1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당연히 이거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는 뭐 2번, 뭐 4번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모두 1번. 와, 그래서 진짜 아메이 제품이 이래서 애용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 거구나. 진짜 제품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같은 제품이면, 같은 가격이면 최고 품질을 가진 제품이고, 같은 품질이면 최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쓰시면 됩니다. 정말 이 영양제를 만들 때에도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영양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판매 1위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파트너 강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초상권 때문에. 진짜 항상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한테 타사 오메가3와 아메이 오메가3를 줬더니 타사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우리 것만 다 핥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은 건강한 맛을 알더라고요. 저 오메가3 조금 알 남아있죠. 저것도 어떤 애기가 소비자 아들이 저걸 쪽쪽 빨아먹고 남긴 거예요. 쪽쪽 빨아먹어도 느끼하지 않을 만큼 오메가3가 신선한 거죠. 저희 세 아이들이에요. 삿포로 여행 갔을 텐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늘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미안해요. 많이 못 챙길 때가 많아서. 근데 알아서 너무 잘 크고 있는 게 성장 점수가 뭐 98, 99, 100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막내는 정말 뉴트리라이트 통이 장난감이었고 저희 아티스리 화장품이 장난감이었어요. 장난감을 잘 안 사주는 그런 아기였는데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고 에메랄드 될 때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쟤 때문에 제가 하와이 여행도 기권을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원망도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정말 축복 덩어리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인바디를 찍어봤어요. 아메이 마트에서. 근데 정말 체지방이 너무 적고 골격근이 높게 나와서 이 인바디에 있는 그 센터 그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는 처음 봐요 그랬어요. 아이들은 보통 여기가 D자거나 D자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C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답은 뭐 똑같죠. 프로틴 엄청 먹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가 생활의 질을 바꾸는데 제가 갔던 어떤 병원에 우리 청정기를 쓰길래 너무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정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필터예요. 근데 왜 자꾸 디자인만 보는지, 왜 가격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정기를 쓸 거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는 이유가 디자인 때문에 사세요? 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니죠. 가격 보고 사시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살 거면 가성비가 좋은 거를 골라야 하는데 필터 스펙이 최고인 제품이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아메이 청정기를 쓰시면 여러분들 평생 잘 쓰실 수 있어요. 타사 거는 렌탈도 껴져 있고 비싸지만 또 매달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게 나오지만 그게 기능의 차이는 없어요. 디자인만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남는 장사는 그냥 아메이 거 쓰는 거예요.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갖다 대면 00으로 떠요. 저 때 한 400 정도 됐을 때거든요. 미세먼지가. 근데도 가까이 가면은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 여러분들 정수기도 디자인 보고 사시죠? 아니면 금액 보고.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디자인 예쁘고 뭐 저렴하고 그런 게 우리 좋은 물을 장담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정수기의 선택 기준을 알고 사야 하는데 우리 정수기는 물 맛이 일단 다르고 건강이 달라져요. 그리고 탈모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저는 골 감소증이 되게 심해서 골다공증 직전이라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90세 노인의 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심각하지? 막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물 바꾸세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어디 거 마시냐? 제가 어디 땡웨이 거 마신다 했더니 거기는 미네랄이 없다. 미네랄 많은 물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난임도 증가하고 비정상 행동도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물은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검증을 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더 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또 한강의 약물 칵테일도 있고 그리고 포낭 박테리아라고 해서 슈퍼박테리아보다 더 위험한 그런 물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걸러주고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아메이 정수기입니다. 아메이 정수기는 식수, 조리수, 세척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프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아픈 이유가 혈액의 오염이나 혈관의 막힘, 세포의 변형 때문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바로 독소 때문인데 독소가 왜 생기냐? 잘못된 생활 습관, 첨가제, GMO, 약물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독소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세 플라스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에 쌓이고 뭐 혈액에 흘러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아파지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뭐 자가 면역 질환 다 쑤시고 병원비 폭탄 맞고 이런 날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메이 제품으로 영양제부터 바디 제품부터 다 바꿔 써보면서 몸을 한번 리셋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의 뒷면이고 이거는 제가 마트에서 사고자 했던 어떤 밀키트예요. 저런 거 보면은 다 이상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런 거를 우리가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4kg래요. 1년에. 그러면 진짜 초등학생 한 명 먹는 거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데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표현이 저렴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냥 저희 애들 몸무게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합성 첨가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톡스를 진짜 생활화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잘 쓰는 몸은 살찌지가 않는데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비만이 된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나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살쪄 이런 분 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살은 찌고 그게 신진대사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틴도 먹어주고 우리 W 패키지, 영양가루 이런 거. 여분들은 이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미 2015년부터 그걸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에 빨리 편승해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정말 단백질과 비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먹어주면 신진대사를 돌이킬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건강을 맹신하지 말고 현대의학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몸을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어느 날 능력보다 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시점부터 내 성과가 뒤처진대요.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체력이 안 좋으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면서 사업도 하고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다 해보셨죠? 요즘 우리 위너스에서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해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괜찮은 부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내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장내 생태계는 진짜 크고 비밀한 세계다. 그걸 느꼈고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리포트를 받아서 번호에 맞는 유산균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이섬유 그리고 슬림핏 유산균 이런 운동, 여러 가지 물티슈, 친환경 섬유로 썩는 물티슈, 그리고 아티스트리 에센스, 엘사백, 머리에 쓰는 머리가 나는 모자,
그리고 뭐 치약, 바디 제품, 그리고 뭐 해장국, 김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메이 제품이고 아메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아주 건강한 제품들이에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Rich and I have always known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ut together every part of the Amway opportunity in such a way that the business of each and every distributor will last not only for his lifetime, but for that of his children. You know, we talk about the Amway business being a family business. That it always revolved around the fact that the core and the great strength revolved around the family unit. And if we could build the business aspects of Amway on the family idea, we would do something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아메이 비즈니스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일은 가족을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아메이를 하다 보면은 가족을 챙기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여행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의 첫 여행은 삿포로였어요. 원래 2017년 하와이도 대상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갔고 삿포로 너무 좋았어요. 저 태어난 애가 5개월 때 갔었어요. 서은혜 리더님이 김효은 리더님이 안고 계시죠? 너무 예쁘게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여행을 가면은 뭐 비행기 헤드커버부터 뭐 호텔 방 룸키도 다 아메이 키고 용돈도 진짜 막 넘치도록 주시고 어딜 가나 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멋진 행사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키즈존이라는 곳도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삿포로 저는 이때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갔던 삿포로도 좋았고 그냥 삿포로는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2019년 두바이 갔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리처드 브랜슨을 실제로 보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케이티 페리라는 팝 가수를 직접 만나서 사진 찍는 기회도 있었어요. 저런 분들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아메 여행 아니면 못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스폰서님 양쪽에 서서 멋진 이런 뷰를 관람하면서 즐기기도 했고 저렇게 멋진 불꽃놀이를 보면서 사막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방 너무 멋있어서 진짜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간식은 진짜 아메 여행은 어딜 가든지 배고프지 않게 간식을 챙겨줘요. 항상. 그리고 뒤에 또 헤드커버 있고 멋진 경험도 해보고 새로운 뭘 쓰고 그 문화를 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사진이 진짜 여행 갔다 오면 한 1000장 돼요. 그래서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치앙마이는 2022년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못 가다가 치앙마이 여행은 정말 아이들에게 모든 보상을 해주었던 여행이었어요. 김미라 리더님의 손녀, 저희 막내 둘이 얼마나 예쁘게 잘 놀았던지 그리고 아메이 하는 식구들의 형제 파트너들의 자녀들이랑 서로 다 친해져가지고 지네끼리 그냥 너무 잘 놀아요. 진짜 호적이 없는 가족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놀았었어요. 여기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담을 수가 없네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삿포로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스키를 잘 못 탔었는데 저렇게 스키 강사 한 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예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급까지는 하고 왔어요. 매일매일 탔거든요, 진짜. 빡세게. 근데 이렇게 멋진 높은 산에서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산에서 스키를 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추억이 됐고요. 짐 같은 것도 문 앞에 다 갖다 놔주시고 스키복도 다 준비해주시고 보드, 스키 다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겨울 스포츠, 여름 스포츠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 꿈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꾸옥 얼마 전에 다녀왔죠. 동물원도 너무 멋있고 아쿠아리움, 돈도 넉넉하게 늘 주시고 수영장 옆에서 자전거도 타보고 멋진 곳에 산책도 해보고 정말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아메 여행은 꼭 가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여행하고 너무 달라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이 시댁이고 또 저희 남편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행을 진짜 어릴 때도 1년에 2번 이상 갔었어요. 비행기 타는 여행을. 그래서 많이 가봤는데도 아메 여행이 제일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케언즈죠. 여러분 케언즈 꼭 가셔야 돼요. 진짜. 진짜 케언즈 도전하고 계신 분들은 꼭 가시는 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고의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부부 여행이잖아요. 아이들 없이 부부끼리 가는 여행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겠죠? 아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는 아메이가 팝콘 같고 다이아몬드 원석 같고 민들레 홀씨 같아요. 팝콘은 처음에는 아무리 가열을 해도 터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팍팍팍 터지죠. 다이아몬드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뭐 돌멩이인가 소금인가 막 이렇게 싶죠. 근데 저걸 잘 갈고 닦으면 아주 뜨거운 열에서 가열해서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어내면 아름다운 예쁜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리고 민들레 홀씨도 저렇게 모양이 없었을 때 그냥 후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지만 어디론가 날아간 그 자리에서 꽃을 또 피우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진짜 아메이랑 닮았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당장은 티가 안 나고 너무 괴롭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후원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서 나한테 또 누가 다가와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바로 아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공자들은 처음에 지극히 평범했지만 저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여기 계신 큰 리더님들도 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가 비범했대요. 바로 아메이를 알아듣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나에게 왔다면 한번 깊이 알아보시고 그 기회를 잡으시는 리더님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